미생물의 눈으로 내 몸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, 그 중에서도 입안뿐만 아니고 내 몸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구강세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, 오늘은 뉴클레아툼이에요. 뉴클레아툼의 이제 학명은 퓨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입니다. 이걸 보면 제 입안에서도 살아요. 퓨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은 제 입안에서 약 1.96% 정도 살고 있습니다. 내 입안에는 1000종 정도의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, 그러니까 아주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죠. 여러 가지 종류의. 그 중에서도 뉴클레아툼이 약 2% 정도 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.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. 제 입안에서 뉴클레아툼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에요.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. 뉴클레아툼은 그래서 상주세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, 입안에 살면서, 보통 세균으로 살면서 뭐 다른 세균들과 협업이나 혹은 내 몸의 면역이 약해져 있다거나 혹은 뭐 너무 많은 이제 세균들이 이제 살게 됐다거나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혹은 내 이제 전체 소화관으로 들어가서 뭐 대장이나 이런 데 정착을 했다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. 퓨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은 이런 방추형이에요.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제 기둥이 하나 있고 쭉 이제 일종의 이제 팔처럼 뻗어서 이제 방사형 이런 이제 모습인 거죠. 퓨조박테리움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. 퓨지폼이라고 하는데, 이런 방추형 모습을 하고 있고, 이런 이제 방추형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균들, 뭐 진지발리스나 다른 세균들이 이제 많이 붙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플라그가 바이오필름이라고도 부르는데, 바이오필름은 일종의 이제 세균들의 공동체 혹은 세균들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인간이 이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생존력을 대폭 높였듯이 협업 구조를 높이고, 세균도 바이오필름을 만들어서 협업 구조를 높이고 이제 생존력을 대폭 높이거든요. 이런 이제 바이오필름을 만드는데 이 퓨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이 하나의 이제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. 이 뉴클레아툼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조사가 이제 된 것을 이제 네이처 리뷰라는 이제 되게 유명한 학술지에서 정리를 해뒀던데, 작년에요. 제일 증거 수준이 높은 것이 잇몸병, 또 이제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거든요. 그런 걸 엔도돈틱 인펙션이라고 하는데, 이제 이런 이제 입안에서의 문제와 입안 바깥에서의 문제는 이게 이제 대장암이고,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임신과 관련 여러 문제, 조산, 사산, 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제 이 벌건 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증거 수준이 높다라는 건데, 사실 학술지에서 모더레이트, 그러니까 일정한 이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상당한 근거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이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사산한 산모에 태반의 조직을 채취해서 봤더니 거기에 뉴클레아툼이 살고 있더라. 염증이 있고 이 염증 조직을 이제 검사해 봤더니 그 안에 뉴클레아툼이 살고 있다라는 거고, 그 뉴클레아툼이 어디서 왔을까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입안과 이제 질에서 이렇게 봤더니 질에서는 살지 않고,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질에서 뉴클레아툼이 이렇게 역으로 올라갔다 이런 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. 입안에서는 살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입안에 있던 뉴클레아툼이 이제 옮겨갔을 수 있다라는 거고,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뉴클레아툼을 이제 혈관에 주사를 해봤더니 얘네들이 유독 뭐 다른 이제 이런 기관들, 뭐 간이나 뭐 스플린, 뭐 그다음에 태아, 여기는 이제 양수, 뭐 이런데 여러 가지 살 수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유독 이게 이제 태반이거든요. 태반 조직에 시간이 갈수록 뭐 6시간 후, 18시간, 24시간, 48시간, 72시간 후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많은 뉴클레아툼이 거기에 이제 분포를 하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완전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뉴클레아툼의 어떤 효소나 아니면 부착 어떤 능력이 태반과 맞아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일 수 있고요. 왜 그럴 거냐? 그러면 어떻게 이 뉴클레아툼이 이런 태반까지 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혈관 때문인 거죠. 입안에 이제 이런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벌겋게 부어오르면 이게 이제 혈관이 열리는 거잖아요. 양치할 때 피가 나온다 이 말은 혈관이 열려서 이제 혈관이 나온다는 건데, 혈관이 열려 있다는 것은
피가 나올 뿐만 아니고 잇몸에 있던 세균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, 혈관.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혈관을 타고 돌다가 이제 태반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혈관이 또 있겠죠. 이 혈관을 뚫고 이제 이 안에 태반 조직까지 간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이제 추정이고요. 이번에 이제 대장암과 관련된 건데요. 뉴클레아톰이 이제 입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, 또 이제 그 임신과 관련된 태반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, 또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대장암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건데, 이 환자들에게서 대장암 조직을 떼고요, 타액을 받아서 검사를 해 보니까 대장암의 14 경우에서 8경우 중내 정도가 그 안에 퓨저박테리움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것과 타액에서 검출한 퓨저박테리움을 서로 일치시켜 본 거예요.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래서 여러 이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김혜성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, 실제로 얘가 김혜성이라는 이제 호모사피엔스일 거냐 이건 모르는 거죠. 근데 이 경우에서는 이 대장암에서 발견된 퓨저박테리움과 타액에서 발견된 퓨저박테리움이 같은 녀석들이더라. 같은 인간이더라라는 거죠. 그러니까 입안에 살던 애들이 여러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낸 똑같은 애들이 이제 가서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. 얘기고, 대장암과 관련해서 뉴클레아톰이 또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은 이 대장암 걸린 환자들의 예후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똑같이 대장암에 걸렸더라도 그 대장암 조직에서 퓨저박테리움이 있던 사람과 없던 사람의 생존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퓨저박테리움이 많았던 사람들의 생존율이 10년 동안 지켜봤더니 약 뭐 60% 정도 임에 반해서, 퓨저박테리움이 없던 사람들, 똑같이 대장암이라도 없던 사람들의 10년 생존율은 뭐 한 75%가량 되네요. 그러니까 똑같이 대장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퓨저박테리움이 있고 없고가 상당한 예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또 퓨저박테리움은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대장암이 있으면 항암요법을 할 거 아니에요. 그 항암요법에도 잘 약발이 안 먹히는 역할도 하더라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환자들에게서 자꾸 이제 이게 재발되는, 이제 대장암을 이제 알았던 사람들 중에 자꾸 재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봤더니 거기에 퓨저박테리움이 늘 있고, 그거의 분자적 방법이 보니까 퓨저박테리움이 대장암 조직에 이제 붙어서 이러저런 신호를 보내서 이 암 조직은 스스로 이제 자가 포식을 통해서나 뭐 스스로 죽는 뭐 이런 있어야만 그 암 조직이 더 증식을 하지 않는데, 그런 것을 아주 방해하더라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암 조직이 스스로 사멸하지 않고 계속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. 그만큼 이 퓨저박테리움은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 세균이고 예후에 관련된 세균이라서 조심해야 된다,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습니다.